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7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25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또 빨리 해볼게요. 좀 정리할 것도 워낙 많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슈는 많지는 않고요.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구환신 지원을 위한 조치를 또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부양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보고서로는 조선업종,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다음은 이제 그 뭘까 뭐 그런 내용 뭐 내인가요? 네, 뭐 요거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였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이제 이런 전략 리포트하고. 그다음 오늘 실적 발표가 뭐 어제 나온 것들이죠. 대부분. 근데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조해, 현대미포, ST팜, 포스코인터, 삼성 SDS, LG엔솔, 현대차, 하나솔루션, 삼성 E&A, LG디스플레이까지 너무 많고요. 세트레가에는 실적은 아니고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 나스닥이 추가로 더 빠져버렸고, 뭐 여전히 변동성은 여전한데요. 뭐 일단 하락장은 시작이 됐어요. 미국도.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세장으로 간다 이거보다도 이제 조정장이 좀 당분간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의 2분기 GDP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예상이 2%인데 2.8 나왔고요. 일단 소비가 되게 좋았어요. 2.3% 정도.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죠. 민간 소비,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근데 그 중에서 수출 재고, 정부 지출 빼고 뺀 걸 근원 GD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비 같은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1분기와 똑같은 2.6이 나와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이런 뭐 정부 지출이나 수출 같은 이제 외부 변수보다도 그 미국 안에서의 힘은 좀 여전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A에서 2분기 GDP가 선방을 했고 서프라이즈가 기록했다. 경제 여전히 단단하고 비관론 틀렸다. 경제가 냉각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GDP가 좋았는데도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 가까이 돼요. 50bp. 그러니까 0.5%를 한 번에 낮추는 가능성도 11.9나 된대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좀 미국은 경기는 단단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뭐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최근 이제 미국의 기술주 급락의 배경으로 좀 거론되는 게 알파벳이 어제 좀 촉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I에 대해서 야, 너 돈 언제 벌래? AI로 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투자만 할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신경유를 한번 낸 건데, 그거 말고도 엔화 때문이에요. 요새 엔화가 갑자기 강해졌죠. 그래서 엔화 투자하신 분들 조금 최근에 조금 숨통이 트실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엔화가. 근데 엔화가 이렇게 급반전하다 보니까 엔화 매도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있죠. 엔화가 더 빠지길 바래서 엔화에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있어요. 엔화 선물 매도라고 하는데, 그 엔화 쪽에 계속 매도를 치면 엔화가 빠질수록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투기 세력이 붙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엔화가 강세 전환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엔화 공매도, 그러니까 엔화 매도 쪽에 투자했던 돈들이요, 역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갑자기 사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미국의 빅테크도 많이 샀던 거죠. 엔화를 매도치고 미국 빅테크 사고. 예. 왜냐하면 굳이 엔화보다는 이제 미국 쪽, 미국이 이제 금리도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들어갔던 이 자금들이 이게 갑자기 엔화가 강하니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일본 주식부터 금, 비트코인, 미국의 빅테크 이런 거 정리하고 엔화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수급적인 이슈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외국계 투자은행에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6%, 그러니까 엔화가 6%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단기 엔화 선물 포지셔닝이 최근 20년 중 가장 극단적. 그러니까 투기적인 세력들이 엔화 하락에 계속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죠. 예. 반대로 엔화가 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는 150엔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엔화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자금, 빅테크에 몰렸던 자금이 반대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빅테크가 빠진 거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너무 올랐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거지. 예. 펀더멘탈 문제는 아닌 거죠. 제일 걱정이 펀더멘탈 문제죠. 근데 이제 진짜 AI가 끝나고 뭐 돈도 못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엔화 이슈라면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쨌든 이 자체로도 악재 맞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그 샘 알트만이 자체 검색 엔진 서치 GPT라고 있거든요. 이거 전격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한테 안 좋죠. 아니 그 이 챗 GPT에 바로 검색 기능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구글을 안 써도 되는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알파벳 주가 급락했는데 그럼 알파벳이라고 저거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둘 간의 경쟁은 펼쳐질 텐데 어쨌든 이제 알파벳 입장에선 자꾸 경쟁자가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는 엔비디아가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고 물론 장중에 마이너스 7%나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선방했지만 여전히 하락은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AI 투자를 더 한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은 했지만 투자 심리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반도체 다 급락했고요. AMD,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급락, 빅테크도 다 급락을 했어요. 아마존이 그나마 선전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만 이제 IBM은 실적 좋았고 테슬라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대차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GM이 마이너스 5%. GM은 실적도 좋았는데 포드는 전기차가 지금 안 좋아서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8% 하루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때문인데 근데 현대차랑은 좀 결이 달라요.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지금 인도 비중도 꽤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안 되면 하이브리드를 하면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실제 잘 팔고 있고 근데 GM과 포드는 하이브리드가 약하죠. 네. 그래서 일단 현대차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근데 오늘은 뭐 현대차도 같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경구용 치료제 있죠. 그 먹는 거. 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이거 임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3상을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되니까 주사보다 먹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게 임상 3상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올랐고 다만 룰루레몬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해서 마이너스 9%나 급락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룰루레몬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룰루레몬에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룰루레몬을 대체하는 이런 이제 레깅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만의 엣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키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똑같아요. 예. 그렇다고 엄청 고가 제품들은 아닌데 소비자들이 차라리 뭐 그냥 가성비 있는 거 사자.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내려와서 완전히 싼 거 사든가 완전히 비싼 거 사버려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대체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 기업 투자하실 때는 참 힘든 게 이런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거. 그런 거 보면 코카콜라가 대단한 거죠. 코카콜라는 애초에 대체제가 없어요. 네, 근데 나이키는 대체제가 있죠. 그죠? 저도 옛날엔 나이키를 누가 대체할까 이랬는데 지금 보면 호카라는 브랜드 있죠. 미국에서. 뭐 여기도 나와서 막 그 다음에 스케쳐스. 예. 스케쳐스 이제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신고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죠. 근데 스케쳐스도 있고 이게 대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이겨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만 해도 저가 커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타벅스만의 엣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 어쨌든 되게 좀 이 룰루레몬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환경에서 뭔가 이 좋아질 만한 그런 걸 지금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또 워낙 예전부터 잘해왔던 기업이니까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 있지만 네, 룰루레몬도 오늘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가발개위에서 이제 재정부니까 한마디로 이구환신, 예, 소비 더 부양하겠다 이런 거고요. 초장기 특별국채 이제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장비 교체할 때 프로젝트 투자액이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되거든요. 182억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80억입니다. 1억 위안이니까. 보통 180 곱하면 돼요. 중국 돈에 180 곱하면 거의 한국, 우리나라 원화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 위안 정도 된 1억 위안이면 180억 이상. 근데 그 조건 폐지. 그 다음에 설비 교체 대출에 대한 재정 할인도 그러니까 확대하고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업그레이드 교체, 뭐 가전제품 교체 이런 것들. 그 보조금도 더 상향 조정해주고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 2024년 4월에 했던 이구환신에서는 전기차 1만 위안, 2리터 이하 내연창 구매 보조금 7천 위안인데 이걸 2배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오염 배출 기준 국삼 이하가 저도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물차 폐차 후에 신규 구입하면 보조금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엄청 고성장한다가 아니라 어쨌든 나름대로 정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부양책을. 그 얘기는 하방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은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금리도 인하하고 뭔가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막 급격히 냉각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좀 올해만큼은 좀 버티는 중국 경기가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선주도 뭐 실적 너무 좋죠. 오늘 뭐 이번 그 2분기 이후로는 조선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맞아요. 예, 주도주가 완전히 됐고 우리가 뭐 저도 많이 보고서 보여드리고 저도 공부도 하고 함께 배우기도 해봤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업종은 뭐 지금 나무랄 데가 없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인 거죠, 사실. 예, 그게 좀 부담이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5사의 신규 수주금액 연간 목표 82% 달성했고 LNG선, 작년에 유조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가스선, 예, 올해는 다시 컨테이너선이 좀 부활하고 있고 성과 계속 올라요. 예, 그리고 MR탱커 중소형 이제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게 현대미포가 주력이죠. 신조선가가 연초 대비 또 여기도 8%나 올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컨테이너선, MR탱커, 내년에 LNG. 특히 내년에 미국 LNG 개발이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 더 좋죠. 왜냐하면 LNG 투자를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테이너선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주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운임이 튀니까. 예. 그리고 LNG선 내년에 히든카드 트럼프가 되면 에너지 개발을 또 장려한다.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향후에 6,800만 톤의 LNG 프로젝트가 지금 대기 중인데 물론 그게 다 될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건설하면 LNG선이 100척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한 1년치가 넘는 일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달라진 그러니까 MR 탱커는 중형 원유 운반선 큰 거 많은 거.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VLCC고요. MR 탱커는 중소형. 요거는 현대미포가 합니다. 네. 근데 올해 성과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미포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노후선 비중도 높고요. 자, 그리고 뭐 낸가요? 저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하나투자증권의 그 김수현 박승현 연구원님이 일단 주식시장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건 주도주가 없어서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그때 기억나세요? 지수 2100까지 갔던 거. 그리고 이번에 거의 900까지 한번 왔었죠. 근데 이제 그 후로 주도주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주도주들의 좀 공통점이 있대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가성비. 자, 미국의 필요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보조금 줄 테니까. 그래서 2차원지도 많이 갔죠. 네, 그리고 가성비 뭐죠? 우리나라의 대표 삼양식품 같은 라면, 화장품 여기죠.
여기도 시장은 주도했고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 전력기, 변압기 날라갔죠. 그래서 같은 기간 S&P 글로벌 럭셔리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구찌 브랜드 소유한 캐링이 영업이익 30% 감소할 거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명품도 잘 안 돼요. 근데 가성비 있는 제품들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건 이어진다. 예, 가성비 트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한번 이제 주요 화두가 될 거는 우리 뭐 많이 공부했던 거 생물보안법. 중국을 규제하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 규제. 거기에 생물보안법. 예, 중국의 CDMO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약가를 인하하길 원하잖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그래서 우리 다 한 번씩 공부했던 내용들이어서 요즘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이 좀 강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여기에 지금 잘 포지셔닝이 돼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색깔은 좀 바뀔 것 같다. 반도체보다는 이런 쪽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주도주가 바뀌었으니까 장이 약세장으로 이제 급락장 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색깔 변화를 대세화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무너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의 주도주 변화는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일단 기존의 반도체 위주로 이 주도주가 형성됐던 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약간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하이투자증권의 하이닉스 참 좋은 실적에도 빠졌는데 송명석 연구원님은 그 전부터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예, 투자 의견 중립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목표 주가까지 좀 하향을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 의견 중립은 그대로 유지했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었죠. 그동안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익은 기대치에 부합했고 HBM3 이익률이 낮은 수율로 HBM3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가속기 그 반도체 업체들한테 할당된 그러니까 코어스는 AI 가속기예요. 여기 TSMC가 하는 건데 AI 가속기 설비가 100% 가동되면 HBM 탑재하는 가속기의 그 반도체 생산량이 932만 개래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올해 최대 HBM 수요량은 8.8억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요게 수요예요. 올해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HBM. 근데 HBM 3사의 생산 계획은 13.8억 기가바이트래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에서 그게 포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HBM 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에서 한 70%. 그럼 저기서 반 날리면 반에서 한 30% 정도 깎아내면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데 HBM은 뭐냐면 수율이 좀 떨어져요.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저 3사가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13.85 기가바이트를 생산을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불량품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급 과잉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13.8억이면 공급 과잉이죠. 예. 그러니까 수율이 불량 나올 것까지 생각해서 13.8억이 생산되면 정말 많은 거죠. 예. 그럼 공급 과잉이죠. 근데 저기서 수율이 60이나 70이면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올해 최대 수요량 나와도 HBM 3사 생산 계획을 보면 지금 수요보다는 좀 많을 것 같다. 예. 그런 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HBM3 제품을 삼성 걸 쓰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건 하이닉스한테 좀 부정적이죠. 삼성이 들어오니까. 만약 현재 초기 AI 투자기에 경쟁적으로 가속기 반도체를 지금 확보 중인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AI 반도체를 많이들 확보하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하이닉스 주가, 엔비디아 주가 날아갔는데 이들이 투자 강도를 약간 완화시키면 수요가 꺾이니까. 그죠?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도체랑 같이 가잖아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 좀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일단 송명수 연구원님의 의견은 좀 중립이다,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유진투자의 이승우 이제 연구원님은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7.7조에서 무려 90%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봤는데 주가 90% 올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적자인데 주가 올라요. 왜 그러죠? 반도체는 선행성이 강해서. 1년 6개월간 221%. 업황은 안 좋았는데도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실적이 좋으니까 막상 빠지죠. 그러니까 참 반도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적이 막상 좋으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 상승 추세에서도 상승폭이 31% 정도 떨어지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업황 꺾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월별 메모리 매출액 WSTS에서 나오는 월별 메모리 매출액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확장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매출이 꺾이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꺾이는 거예요. 증가율이. 100%, 200% 계속 성장할 수 없잖아요. 꺾이겠죠. 나중에 10% 증가, 5% 증가. 그러면 주가가 이제 모멘텀이 피크아웃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반도체 투자들은 좀 긴장한다. 그래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매출 증가율은 꺾였고요. 빅테크의 설비 투자도 증가해요. 근데 이제 증가율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 많은 투자들은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성장률 둔화되는데 팔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HBM이 새로운 종이니까 과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랑 같았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 정도 주가는 이를 반영하는 조정은 나온대요. 근데 이게 매출액이 계속 늘잖아요. 늘면 결국엔 또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대비는 하자. 이게 증가율입니다. 이게 메모리, 요게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고, 매출액은 계속 올라요. 근데 증가율은 꺾이죠. 이런 경우는 일단 주가 빠져요. 실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매출액이 이제 꺾이면, 실제 매출액까지 꺾이면 주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거든요. 증가율 보세요. 매출액은 여기인데 22년도 여기 이전의 매출액을 넘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증가율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이제 증가율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반영하고 있다. 요게 이제 매출액은 막대기인데 증가율은 먼저 꺾이죠. 그죠? 매출액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증가율이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좀 조정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세요. 매출액 증가율 올라갈 때 꺾이니까 주가 한번 꺾이고, 근데 매출액 올라가니까 주가 다시 올라가죠.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한마디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야.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옛날처럼 막 이게 쭉쭉쭉 가고 그러긴 어려워졌다. 왜냐면 매출 증가율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매출액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전고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게, 시장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증가세, 그러니까 설비 투자 너무 많이 하면 공급가형 오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우려하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설비 투자 늘어난 건 그러니까 23년도에 너무 22년에 19조를 투자했는데 23년에 8.3조로 반토막 났잖아요, 설비 투자가. 그러니까 올해 투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정상화되는 거지. 그리고 HBM은 생산성이 떨어지죠. 아까 말씀했죠. 그 불량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결코 투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근본 디램 사이클은 12년도에 12, 13, 14년도랑 비슷하대요. 그때 12년에 적자 받고 23년에 적자 받죠. 2013년에 회복했거든요. 올해 회복하죠. 업황 회복하잖아요. 근데 2014년에는 장기 호황 갔어요. 그게 25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연결되지 않겠냐. 그리고 HBM의 경쟁력은 입증이 됐어요. 하이닉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각인됐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AI 밸류체인 내 전후방 고객사와 TSMC 이후 추가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TSMC랑 이제 같이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4년이거든요. 13년에 그때 업황이 안 좋았을 때인데, 12년도 여기 12년 업황 다운 사이클인데, 그때 적자 볼 때거든요.
적자 볼 때인데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14년도까지는 이어져요. 12년도 적자, 13년도 회복, 14년도에 호황.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구조니까 지금은 과거로 따지면 13년이다. 그럼 흔들리는 흐름은 나와요. 한 번씩은. 나오긴 하지만 업황이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의견은 되게 다양합니다. 반도체를 보는 부분도 결론은 뭐냐?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내년까지는 업황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이투자의 변원기 연구원님이 실적 좋다. 일회성이 있는데도 놀라운 매출, 이익 급증했다. 하반기는 상반기 반영되지 않은 후판가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로 더 크게 좋을 것 같다. 수주장고 경쟁사 2배다.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해줬고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모르겠다. 메리츠증권의 백이현 연구원님은 상선 부분 영업이익률이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허가 같은 거죠. 허가권인데 요거를 취득했는데 여기서 생각할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알았는데 미국 사업 너무 큰 기대하지 말래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함정 보조, 그러니까 미국 군함 유지 보수하는 거 있죠.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은 좀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왜냐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크를 할애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사업은 아니다. 근데 이거 상징성은 있죠. 저는 물론 이제 저거에 보수적으로 저 수익성이 안 날 수 있지만 저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얻는 게 미국의 군함을 나중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거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저걸로 돈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의 군함 시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저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회사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저거를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국내 쪽에는 어쨌든 집중하겠다 이런 군함 사업을 얘기했고, 삼성중공업도 뭐 실적 너무 좋았죠. 삼성중공업과 현대랑 다른 거는 해양 플랜트예요. 그래서 FLNG 바다에서 이제 천연가스 이제 처리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4월에 수주했던 거 스틸 커팅 이제 건조 들어갔고 매출 본격화되고 이게 수익성이 되게 좋대요. 상선보다. LNG 수요 좋고 암모니아 수요도 좋다. 한투의 강경태 연구원님도 해양 부분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회사는 삼성중공업밖에 없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고 계속해서 수주를 해서 생산한다. 구조적 성장 초입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자회사들이 뭐 지금 다 좋잖아요. 그래서 수주 목표 120% 넘겼고 해양에서 중동 유럽 지역의 여러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사이오 첫 배당도 기대된다. 교보에서는 이제 현대사모의 22년 수주 물량 78, 23년 물량 17%. 현대사모는 거의 다 고가 선박, 그러니까 비싸게 수주한 선박들이 거의 다 반영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반영되고 있고 현대미포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지만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고 현대미포는 이제 중형 탱커 가파른 성과 상승, 일부 국가들의 정유설비 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운항거리가 막 증가해가지고요. 운임이 증가하니까 선박 발주가 막 늘어납니다. 노후선 비중도 높고 변영진 연구원님은 매출 증가 고무적이다. 현대미포는 외부 제작 비중이 높아서 단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안 좋았대요. 외주 제작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공정 정상화 되면서 이게 오히려 좀 전화위복돼서 원가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 세계 중형 탱커 압도적 1위 회사입니다. 자, ST팜은 적자 났어요. 근데 이제 고객사 요청으로 인한 올리고 이게 이 적자 난 이유가요. 이제 고객사가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이게 매출이. 그게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항상 상저하고 많았어요. 보통 4분기에 실적이 몰려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4분기를 좀 하반기니까 기대해 볼 필요는 있고 다만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은 좀 낮다. 이메텔 스타트 이번에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받았죠. 요건 아마 연말부터 공급할 것 같고 백신 또 이게 그 에이즈 치료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임상 결과들이 나오면 여기에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하니까
좋을 수 있는 거죠. 심혈관 치료제도 이거는 12월 19일 날, 그래서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주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임상 결과나 FDA 승인 여부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긍정적인 모멘텀. 다만 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구조적인 게 아니라 좀 하반기로 미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인터는 그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 실적까지도 잘 나온 이유가 인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력인 그 철강, 친환경, 구동 모터코 이 부분은 부진해요. 근데 에너지 부분에서 EMP,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원유 막 시추하고 막 이런 사업들 있죠. 가스전에서 막 가스 캐고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형 스타일이죠.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게 저런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원유 많이 캐고 가스 캐서 공급 늘려서 유가 떨어뜨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인터인데 이제 주로 가스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 실적이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미얀마 가스전에서 추가 매장량을 확인했대요. 거기다가 연간 500억의 감가상각비도 감소 효과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호주 세넥스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도 연방정부 체조 승인을 획득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한마디로 포스코 인터의 이제 새로운 발견이죠. 이거는 뭐냐면 가스전의 가치. 작년까지만 해도 가스전으로 간 게 아니죠. 작년 뭘로 갔어요? 포스코 그룹 같이 가버렸죠. 뭐죠? 배터리로. 근데 이제는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 SDS도 실적은 견조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50% 증가했고 매출액 좋고요. 호실적 기록했고, 뭐 서비스 사업도 31.9% 성장했고, 연간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다. 그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요게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죠. 주요 계열사 9만 명 임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기존 예상과 부합하는 매출 성장세 유지됐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5조 원 현금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디다 쓰느냐가 주가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5조 원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이 있어요. SDS가. 이걸 M&A 할지 주주환원 할지. 일부는 주주환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엔솔은 실적은 안 좋은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정책이 중요한데 김현수 연구원님은 정책이 안 좋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환경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그 소비자 기호 변화보다는 규제나 보조금 정책을 세게 해서 전기차를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GM에 그래도 전기차 신차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25% 내외 판매 대수 성장이 예상되니까 그래도 GM 쪽은 조금 이제 판매가 잘 된다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팔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만약에 좋아진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 NH 주민의 연구원님은 이제 하반기에 에퀴녹스, 요게 신차주 저가요. 판매 본격화로 볼륨은 성장할 텐데 연간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메리바라 CEO가 20에서 25만 대 팔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얼티엄셀 배터리 요거는 재고를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 OEM들의 재고가,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재고가 좀 정상화되고 있고요. 판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낫대요. 그래서 3분기에 보조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흑자날 걸로 보고 있고, 폭스바겐 재고도 정상화되고 있고, ESS 부분도 흑자잖아.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주가가 안 됩니다. 좀 쉽진 않지만 좀 최악이 지나갔다는 평가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현대차 실적 좋은데 참 주가가 안 되네요. 북미 비중이 더 늘어났고 SUV 비중도 늘어나서 좋은데 결국 8월 말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주주환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걸 좀 지켜보자.
요 내용이고 인도법인 상장 주식. 한마디로 현대차도요 약간 하이닉스 느낌이에요.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현대차 좋은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올릴 만한, 그렇다고 뭐 밸류업도 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야, GM 포드도 안 좋은데 현대차가 북미에서 좋을까? 이제 약간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던져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리고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은 재고 건강하다. 인센티브도 오히려 떨어졌고 포드가 연간 미국 자동차 시장 성장률을 낮춰버렸어요. 0에서 3%.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니까 야, 현대차 미국 비중 높은데 이거 되겠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차는 그들과 다른 점은 하이브리드 카로 커버를 했고 사실 GM은요 미국 판매가 늘었어요. 뭐 때문에 망가졌냐면 중국 때문에. 현대차는 중국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현대차도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저는 이들과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시장에서는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실적은 좋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고 하나솔루션이 좀 걱정이죠. 실적은 안 좋아요. 2분기 영업이 적자 예상보다 더 늘어났고 태양광이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까먹었어요. 3분기도 적자 계속 될 것 같고 시장 기대치가 1,200억인데 윤재성 연구원님은 3분기도 적자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좋지만 이 조건들이 나오면 투자 의견 바꾼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미국 재고가 줄어드는 거 확인. 중국 업체가 좀 증설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짓는 것들 있죠. 이거를 미국이 보조금을 안 줘야 돼요. 그럼 중국 규제하는 거죠. 이걸 확인. 그다음에 순차익금이 많아요. 부채가 이거를 줄이는 거.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런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전유진 연구원님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모듈 출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말 이후에 가파랐던 가격 하락도 일단 일단락됐다. 그 태양광 부분 적자 났지만 2분기엔 축소됐고 1분기보다는 그리고 하반기는 좀 더 출하량이 늘면서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의 공장도 가동 들어가고요. 최대 우려가 미국 내 재고입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저게 줄면은 주가 올라갈 겁니다. 저게 주는 게 이제 명확히 보이는 게 언제쯤이냐가 관건인데 6월부터 이제 동남아 통해서 중국 물량들이 미국 가던 걸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물량이 감소하니까 미국 재고가 줄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말 건 IRA는 폐지될 수가 없어요. 예, 되기가 좀 어려워요. 기존 법안은. 공화당이 다 싹쓸이하면 모르지만 쉽지 않은 거고 또 중국 배제라는 측면에서 중국산 모듈을 오히려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은 좀 더 인내할 구간이고요. 재고가 감소하는 게 보이면 주가 올라간다. 이제 그걸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 E&A 실적 좋았습니다. 수주 연간 목표 대비 86% 달성했고 하반기에 수주권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고 사우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우디,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분야 수주 잔고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의 이제 그 건설 사업, 플랜트 사업 매출 비중이 감소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10%대 이익률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사 잘하고 있고요. 예, 수주 잔고 창사 이래 최대고 중동발 대량 발주 사이클 당시보다 2010년 그때보다 더 많은 일감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주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왜 주주환원 안 해서 그래요. 예, 올해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주환원 내년에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좀 얘기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예, 이제 주가도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드디어 살아나죠. 이미 살아나고 있었고 실적도 괜찮았어요. 적자폭을 완전히 줄였어요. 예, 그래서 8,800억 가까이 까먹었던 적자가 작년 1분기에 이번에 마이너스 90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TV 판매 호조, 뭐 애플 아이패드 5조 환율 효과, POLED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이게 품질 승인이 계속 안 됐는데 드디어 승인을 받았나 봐요. 이 부분도 좋았고 감가상각도 끝나갔고 파리 올림픽 특수 앞두고
대형 패널 판매가 좀 늘어났고 그 적자가 여기서 많이 발생했는데 2천억, 3천억씩 까먹었는데 TV 쪽 손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태블릿도 이제 생산이 들어갔고 지난 2년간 제품 승인에 좀 차질이 있었던 이제 애플향 요 OLED, P-OLED 패널 생산이 이제 7월부터 생산 들어가서 흑자 전환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밝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트레가이는 신한투자 명준연구원이 보고서 썼는데 이제 수주권에 대한 얘기고요. 한국우주연구원으로부터 1727억 원 규모 광학위성 2기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성 개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400억씩 매출이 인식한대요. 28년까지. 그러니까 매년 400억씩 나눠서. 예. 장기 계속 계약이니까 계약 기간 내 저 1727억은 고정되는데 매년 이제 얼마를 반영할지는 좀 바뀔 수도 있대요. 예.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900억이고 그리고 입찰을 아마 받았었나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세트레가이가 고사양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우주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 좀 수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 통해서 수주 잔고는 5천억까지 좀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이게 주요 기업들 아주 실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최대한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죠. 예, 어제 내부자 매수는 YG엔터의 그 정치형 부자. YG엔터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내부자 매수 들어온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억 이상 샀으면 좀 의미 있고 저런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YG엔터도 이게 부사장이 어쨌든 바닥으로 생각하고 일단 저가 매수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시 쪽에서는 그 BHI가 수원의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 주기기 낙찰 통지를 좀 받았다고 하고요. 발주처는 한국의 지역 난방공사, 입찰 금액은 2,419억. 그러니까 낙찰 통지를 받았나 봐요. 근데 실제 계약은요 8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JB금융주주는 134만 주 규모의 그 장내 매수에 주식 소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공시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오늘은 그동안의 급락을 드디어 끝내고 참 증시가 힘겹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반등 중에 하나고요. 예. 근데 아무튼 만만치는 않습니다. 장이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요. 올라도 힘들고 내려도 힘들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예.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이 오랜만에 좀 많이 사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뭐 조선주 난리가 났어요. 조선주들 뭐 그동안 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중간에 홀라당 파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죠? 네.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흥분하면 안 되죠. 예. 이제는 좀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벌써 한국조선해양이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에 한참 안 좋았을 때 많이 물어보셨던 때가 주가 7만 원 할 때 거의 3배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조심 해야 될. 근데 업황은 여전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완전 불을 뿜었는데 그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은 뭐 좋을 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건설주도 좋았습니다. GS건설이 예, 실적이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들 오랜만에 또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뭐 같이 가죠. 그래서 피팅도 같이 가고 태광이 11%, 해운주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관련된 건설 쪽이 아주 좋았고 LNG. 그러니까 참 작년에 저도 이제 조선주 많이 생각나는 게 작년에 그렇게 좋은데도 안 가더라고요. 막 아무리 분석해도 이건 좋은데 죽어도 안 갔고 그땐 왜냐면 실적이 잘 안 좋았어요. 실제 가다 급락하고 가다 급락하고. 근데 1년 만에 좀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흥분하지 말자. 예,
조금 오히려 지금은 냉정히 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19 진단 쪽이 오늘 좋았네요. 면역 항암제, 요새 바이오 쪽도 괜찮은 분위기는 맞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그 DB하이텍이 요즘에 분위기 좋고, 뭐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저점은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졌다가 제약주도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도 좋았고, 전체 이 제약회사들 주가 흐름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제약이요 주도주예요. 지금 현재 시장 이끄는 것.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나 화장품이었다면 여기가 좀 꺾이면서, 그 종합상사 쪽도 오늘 LX 인터내셔널이 좀 좋았네요. 포스코 인터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도 오늘 종근당 바이오 실적이 잘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실적 중에 우주항공 쪽도 오늘 여기에 현대로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요새 뭐 하나시스템도 좋고 현대로템도 급등하고요. 참고로 이제 그 우주항공 한끼 배우기 내일하고 일요일까지 올라가거든요. 이틀. 이제 그 다 끝났어요. 다 이미 녹화 떠서 이제 우주항공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조선도 했고 이제 우주항공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됐고, 오늘은 뭐 음원 음반주 일부 조금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뭐 이렇게 종목장세인 것 같네요.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증권주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 반면 오늘 좀 전선주 안 좋았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왜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빠질 만한 악재가 있던 건 아닌데 2차전지는 여전히 안 좋아요. 좀 답답한 상황이고, OLED도 오늘 LED 디스플레이 실적 괜찮았는데 참 요즘에 좋은 실적이면 오히려 빼버리고 뭐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건가요? MLCC도 오늘은 좀 빠졌고, 리튬, 미용기기, 2차전지 이런 쪽은 좋지 않았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 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많이 뭐 급락했다 이거보다도 자동차도 좀 별로 안 좋았죠. 오늘 보시면 현대차, 기아도, 저는 꼭 무조건 이들이 나쁘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차익 매물 같아요. 또 미국 약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좀 빠져버린 게 아닌가. 진짜 실적들 좋거든요. 좋은데도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오늘 전개가 됐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 이 실적이 다 찢어버린 애들이죠. 완전 거기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은 주주 완화.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에서 은행이 11% 올랐어요. 우리금융.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겠다는 거 하니까 주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 하나오션이 제일 못 갔죠. 근데 뒤늦게 좀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 E&A도 많이들 물어보셨죠, 진짜 그때. 근데 오늘 무려 9%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것 같고, 미포조선. 다만 두산밖에서는 실적도 안 좋고, 두산그룹의 좀 그런 아쉬운 결정,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게 계속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좀 저도 좀 2차전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진 않고요. 바이오는 좋습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는 테크윙 좋았고요. ST팜도 적자는 났지만 이제 결국 그거죠.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오늘 5% 올랐고,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좀 빠졌고요. 그 외에 뭐가 빠져? JNTC는 좀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그 다음에 루닛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오늘 좀 급등을 했고, 바이넥스가 여기도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하고 약간 ST팜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오늘 11%나, 한마디로 이쪽 그 바이오가 이끄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인데 주로 이제 좀 무거운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다 거의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하고 일부 조선기자재죠. 태강 있죠.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성광밴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2차전지가 조금 약간 주가가 좀 답답한 그런 가운데, 그 바이오랑 일부 오늘 조선기자재 이쪽이 좀 시장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나 힘들었고 좀 고생하셨고, 예,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시장 당분간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막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요. 다만 기업들 옥석 가리기 잘 하시고, 또 조선조 지금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흥분하지 마시고, 또 바이오 그렇게 안 좋다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거 보면, 예, 언제든지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 중에서 또 뭐가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